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중편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앞 경기들 흐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회차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회차입니다. 정배당으로 보이는 경기들도 의외로 쉽게 안 끝날 가능성이 있는 매치들이 꽤 보이고 반대로 배당 대비 의외의 가치가 보이는 경기들도 섞여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가져온 경기들은 홈 강세 흐름과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팀들이 많아서 한 골 승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회차일수록 무리하게 몰아가기보다는 흐름과 배당 움직임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보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번 회차도 같이 적중 노려보겠습니다. 에콰도르와 사우디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과 피지컬 밸런스를 봤을 때 에콰도르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경기입니다. 특히 남미 팀 특유의 강한 압박과 활동량 그리고 중원 장악 능력은 아시아 팀 상대로 꽤 위력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조직력과 빠른 역습은 좋은 팀이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올라갈 때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에콰도르는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른 팀입니다. 중원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볼을 끊어낸 이후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패턴이 상당히 좋고 피지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홈이든 중립 경기든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공격 전환 속도를 살리는 운영이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조직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 중원 연결이 끊기면서 공격 템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역습 상황에서의 스피드와 측면 전개는 위협적이지만 경기 전체 주도권을 가져가는 유형의 팀은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에콰도르가 압박과 활동량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디는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리면서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역습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에콰도르가 중원 장악에 성공할 경우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비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전으로 갈수록 에콰도르 우세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수비 시간이 길어질 경우 후반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기가 종종 나오고 에콰도르는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팀이라 경기 막판 추가 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에콰도르 승쪽이 기본 접근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만 국제경기 특성상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운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핸디 접근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득점 흐름은 에콰도르가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형태가 예상되며 중저득점 흐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콰도르가 피지컬과 압박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멕시코와 호주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만 보면 멕시코가 우세한 경기로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끝날 매치는 아니라는 느낌도 강하게 드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좋은 팀들이라 경기 템포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중원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좋은 팀입니다.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공격 전환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특히 홈이나 중립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향이 강한 팀이라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수비 밸런스도 예전보다 안정감을 찾으면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반면 호주는 피지컬과 활동량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특히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운영에 강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올 경우 빠른 전환으로 공간을 공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압박 강도 역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세밀함에서는 멕시코가 한 단계 위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경기 흐름을 오래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멕시코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압박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역습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멕시코의 측면 전개 속도인데 호주가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밀릴 경우 측면 공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호주 역시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닙니다. 특히 경기 후반까지 활동량 유지가 좋은 팀이고 피지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도 한 골 차 승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주도권은 가져가겠지만 호주도 꾸준히 저항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멕시코 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수비 조직력과 피지컬을 감안하면 핸디 접근은 다소 부담이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활동량과 전환 속도가 좋은 팀들이라 득점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멕시코가 경기 주도권과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호주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한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꽤 크게 나는 매치업입니다. 전체적인 선수층과 조직력 그리고 경기 운영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수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 경기들을 보면 공격 전개 속도와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중원에서 템포 조절이 가능하고 측면 스피드 활용도 뛰어난 편이라 상대가 내려서도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고 세트피스 완성도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피지컬은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조직적인 압박이나 수비 간격 유지에서는 흔들리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옵니다. 특히 상대가 빠르게 측면을 흔들기 시작하면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중원 압박도 쉽게 밀리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최대한 실점을 늦추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의 압박 강도를 계속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선제골을 빠르게 넣을 경우 경기 흐름은 훨씬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 그리고 세트피스까지 전체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체력전으로 갈수록 선수층 차이도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역습 한 방 외에는 공격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한국 승이 가장 안정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전력 차이가 분명한 경기인 만큼 일반 승보다는 핸디나 다득점 방향을 함께 보는 흐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비 조직력을 감안하면 한국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 흐름은 한국이 경기 내내 주도하는 가운데 다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 보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압박 강도를 계속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화성과 경남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과 경험 면에서는 경남이 조금 더 우세한 흐름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화성이 홈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이고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좋은 팀이라 경남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원정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경기는 초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 템포가 빠른 팀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패턴이 좋고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수비 조직력도 시즌 초반보다 안정감을 찾아가는 흐름이라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경기 기복이 있는 편이고 수비 뒷공간 노출이 나오는 경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반면 화성은 홈에서는 상당히 끈질긴 운영을 하는 팀입니다.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상대 공격 흐름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고 활동량 자체가 좋아서 쉽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강팀 상대로는 라인을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운영을 자주 가져갑니다. 문제는 공격 마무리인데 좋은 흐름을 만들다가도 마지막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경남이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화성은 라인을 내리면서 공간을 최소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역습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남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화성의 빠른 역습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계속 수비적으로 버티기만 할 경우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경남은 교체 자원 활용 폭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 후반에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선제골 여부가 경기 흐름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경남 쪽으로 야구세를 두는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화성의 홈 경기 특성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핸디 접근은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무리하기보다는 경기 균형을 의식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저득점 흐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이 경기 주도권은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화성도 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 경기는 이번 라운드 경기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내내 기복은 있었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경기 운영 안정감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라 쉽게 한쪽으로 기울 경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전남은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보여주는 팀이고 서울 이랜드 역시 조직적인 운영이 좋은 팀이라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꽤 빠르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측면 활용 비중이 높고 세컨볼 회수와 압박 강도도 좋은 편이라 분위기를 타면 계속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는 수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과정에서 결정력 기복은 여전히 존재하고 상대가 내려설 경우 답답한 흐름이 길어지는 경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수비 조직력과 경기 운영 완성도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간격 유지 속에서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운영이 많고 역습 전개 속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중원 압박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날에는 경기 흐름을 상당히 끈끈하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공격 마무리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전남이 홈 분위기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 경기 템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전남이 얼마나 빠르게 공격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울 이랜드도 쉽게 밀릴 팀은 아닙니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와 압박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라 전남이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갔을 때 오히려 역습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선제골 여부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한골 승부 양상으로 이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배팅 관점에서는 홈 이점을 감안해 전남 드래곤즈 쪽으로 야구세를 둘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 특유의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실리적인 운영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핸디 접근은 부담이 있고 언더 흐름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남 드래곤즈가 홈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서울 이랜드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중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는 정배 흐름 속에서도 변수 경기들이 꽤 많아 보여서 조합 구성하실 때 안정과 과감함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몰빵보다는 본인 기준에 맞는 분산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회차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위원 전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